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법인들은 과연 CMA에서 돈을 뺐냐? 9월 1일 날 RP형 잔고가 2조였는데 법인들이 2.1조로 조금 늘었고요. 발행어음형은 5,700억이었는데 6,550억으로 늘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뱅커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 CMA에 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발행어음형 CMA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왜 발행어음형 CMA를 사용하느냐? 발행어음형 CMA가 RP형보다 금리가 조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돈은 안전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증권사 흑자도산 공포 8%도 안 팔린다. 돈줄 마를 증권사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소형 증권주들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투자증권 같은,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이 안 돼 있는데 금융지주는 상장이 돼 있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회사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레고랜드가 발행한 ABCP 증권사가 10곳이 투자를 했고 해당 증권사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소형사, 대형사 증권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증권사들이 얼마나 많은 채무 보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ABCP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왔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왼쪽은 자기 자본 대비 채무 보증 금액이고, 오른쪽은 부동산 PF의 신용 공여를 한 금액 대비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보시면 아까 잠깐 지나갔을 거예요. 한양증권하고 다올투자증권. 한양증권은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한양증권은 다올투자증권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채무 보증 금액이 자기 자본의 1.15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급 보증을 한 채무가 내 자기 자본 전체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떠한 신용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갚아줘야 될 돈이 내가 가진 돈 전체를 넘어선다. 그런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다올투자증권이다. 그래서 이런 악성 루머가 시장에 좀 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왼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증권사 리서치 자료인데요. 부동산 PF,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PF잖아요. 부동산 PF의 신용 공여한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기 자본 대비. 자, 높은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86%, 그리고 현대차증권 63%, BNK, 다올, IBK 모두 다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증권사들은 50% 이상은 없습니다. 다행히. 자,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쭉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공매도가 허용이 안 돼요. LP만 시장 조성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는데, 공매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뭐 한 주, 두 주, 뭐 3,000원, 7,000원, 많아봐야 1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도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무려 한 주 동안 20%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이 지금 1,870억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이 1,790억이에요.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이 1,4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870억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 한 해만 벌어도 시가총액의 80~90%는 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뭐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근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자, 증권사 흑자 도산 공포 우려 나오면서 요런 게 나왔죠. 자기 자본 대비. 자, 이제 CM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룰 CMA는 발행어음형과 RP형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요거 가입하실 때 요 문구를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문구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당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원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와
담보 채권이 모두 지급 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P형이고 발행어음인 경우 당사 신용도에 따라 발행되며 발행사의 신용 위험, 발행사가 어디죠? 당사, 해당 증권사죠. 부도 또는 파산 등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CMA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죠? 종구명 CMA밖에 없는데 종구명 CMA는 지금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5천만 원 이상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원리금을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원금 보장 같은 거는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넣어놓을 때는 따지지 말아라.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발생했던 크레딧 리스크가 지난 20년 동안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니죠.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죠. 그때 RP형 CMA 지급보증, RP형 CMA에 원리금 지급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냐? 없습니다. 발행어음형 CMA는 원리금 지급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행어음형 CMA는 201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자, 둘 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채에 투자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우량한 미국채에 투자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 국채는 한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 자, RP형 CMA는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당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으로 재매수하는 조건으로 매수 시점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A등급 이상의 우량한 채권으로 운영하면 안정성이 높습니다. RP형 CMA는 보통 70-80%는 국공채 또는 통한채에 투자를 합니다. 국공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을 한 거고요. 통한채도 재정경제부가 발행을 한 겁니다. 이런 데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 채권의 지급 불능 상태로 빠진다. 이 얘기는 IMF 신청을 한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외환위기가 와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RP형은 듀레이션 6개월, 0.5년 이하의 상품만 투자를 합니다. 만기가 굉장히 짧은 6개월만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원금 보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RP형. 그리고 KB증권 같은 거는 A등급 이상의 우량한 채권으로 운영한다라고 써놨는데 A 또는 AA 등급으로 보통 운용을 합니다. 굉장히 우량한 채권으로 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위험 등급이 5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중에 가장 낮다. 그래서 RP형은 어느 증권사에 놔둬도 사실 원리금 손실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왼쪽은 이거는 이제 다른 증권사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만 편입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운영 대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겠지만 편입을 운영하는 회사채 일부가 RP형 CMA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걸로요. 자, 그리고 발행어음형은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여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어음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편입하는 상품입니다. 당사 신용등급 수준의 단기 유동성 투자 자산입니다. 당사가 어디죠? 발행어음형 CMA를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발행어음형 CMA는 딱 4군데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KB, 한국투자, NH, 미래에셋 딱 4군데입니다. 왜 4군데만 할 수 있냐? 정부가 자기 자본 4조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딱 4군데만 할 수 있고요. 이 4군데 증권사는 AA 또는 AA 플러스 수준의 굉장히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KB랑 NH 같이 은행계 뒤에 든든한 금융지주사가 있는 경우에는 AA 플러스, 미래랑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AA 등급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CMA는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RP형 CMA는 조금 지난 9월 20일 대비해서 10월 20일 한 달 동안 약 한 1.2조 정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발행어음형은요. 11.9조가 잔고였는데 약 11.5조, 약 한 4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정도는 늘상 발생하는 잔고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6일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는 10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11조 5천억으로 오히려 늘었죠.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 발행 어음형 CMA는 딱 4군데밖에, 증권사 4군데밖에 취급을 못 하는데, 그 4군데에서 취급하는 데가 11조 5천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P형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NK 투자증권, 이런 데는 CMA가 아예 없죠. 자, RP형이 10월 6일 날 27.2조 원이었는데 27.7조 원으로 오히려 5천억이 늘었다. 그리고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법인들은 과연 CMA에서 돈을 뺐냐? 9월 1일 날 RP형 잔고가 2조였는데 법인들이 2.1조로 조금 늘었고요. 발행 어음형은 5,700억이었는데 6,550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자,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법인들의 CMA 잔고가 줄지 않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왔죠. 유동성 공급 5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 불안 확산 차단. 자, 결론. 죄송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RP형 또는 발행어음형 CMA 둘 다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은 작다. 특히 RP형은 국공채, 통한채 투자 비율이 70~80%나 되기 때문에 국공채나 통한채를 발행한 한국 정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러나 발행어음형은 해당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데 해당 증권사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원리금 떨어지거나 또는 해당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는 원리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럼에도 0.1%의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있다 한다면 저는 뒤에 금융지주사가 있는 KB, NH를 더 선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 두 군데 증권사가 신용등급이 조금 더 높고요. 저는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을 사용 중인데 오늘 KB증권을 살렸습니다. 제가 KB증권에 계좌 개설을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카드는 다행히 갖고 있어가지고 HTS 설치하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정부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신용 공여 비율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CMA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대형 증권사 또는 은행 계열 증권사로 옮기는 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신한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9.6%밖에 신용 공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NH투자증권도 16.6%로 굉장히 낮고요. KB증권 32.6%,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26.8%인데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채무 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9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CMA에 안 넣어놓고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 그냥 예수금으로 있다. 이 경우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권사 계좌에 있는 돈은 고객의 돈은 여러분의 돈은 한국증권금융에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이 되면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 자금을 증권사와 은행이 되면 한국증권금융에 고객 자금을 의무 예치해야 됩니다. 고객 자금을 내가 받아서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CMA는 내가 굴리고 고객한테 이자를 주는데 예치금,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 있는 자금은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증권금융에 분리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망했을 때 증권 선물옵션 계좌에 있는 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사태에서도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한 것도 벌써 5년도 전 일일 거예요. 고객 자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achine gun